안녕하세요. 김경아 세무사 겸 농사입니다. 이번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 보실 내용은 우리 노동법상 어떤 근로계약 체결과 그리고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이 두 가지 테마에 조금 중점을 둬서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근로계약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근로자를 채용을 했을 때 한마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안 하면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해야 되는데 기왕에 작성하시는 거 정말 제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시게 돼서 오히려 그 근로계약서에 있는 문구가 독이 되는 경우, 즉 사용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독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근로계약서의 어떤 그 작성 시의 유의사항을 지금 우리 실무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 위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로계약이 체결돼서 같이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로자가 퇴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어떤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어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고랑 권고사직의 어떤 큰 차이점, 그걸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연 회사 입장에서 해고를 하려면 그 정당성 요건, 즉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만 이 해고가 정당한지 이런 부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0일 전에 해고를 못할 때 우리가 해고 예고 수당을 이제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럼 과연 이 해고 예고 수당과 해고의 예고 제도의 어떤 그런 차이점,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소득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근로계약 작성 시에 어떤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근로계약서는 상용직들만 작성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정규직, 상용직 이런 근로자들 아니거든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즉 줄여서 우리가 흔히 근기법상 근로자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 근로자다 그러면 상용이든 일용이든 가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단시간 근로자든 뭐 오늘 한 4시간 근로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경우이든 따지지 마시고요. 무조건 작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작성하고 교부까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대상을 가끔은 일용도 작성해요? 이러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당연히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일용 근로자가 일하러 왔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르바이트생. 그러면 되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고요. 굉장히 이제 뭐 잠시 일하러 온 근로자다, 뭐 근로자다라는 개념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인식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즉 회사 입장에선 단 하루를 1시간을 일하더라도 우리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리지 마시고요. 일단 그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첫 출근했어요. 오늘. 그러면 첫 출근한 날 아니면 첫 출근한 그 주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언제 작성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법에는 사실 뭐 언제 작성해라 뭐 이런 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 노동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로계약, 그러니까 근로 시작 전에 작성을 하고 근로를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오늘 출근했어요. 그러면 출근하자마자 근로계약서 작성해 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실무에서는 어때요? 첫 출근했어요. 그럼 뭐, 너 담당 업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쭉 업무 인수인계하기 바쁩니다. 그죠? 그러면서 정작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뭐 출근하자마자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고 이렇게 근로가 시작되는 회사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최소한 제가 저희 그 자문사들한테 얘기할 때도 최소한 그날 첫 출근한 그날 퇴근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져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반드시 근로자한테 교부까지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그리고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전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회사가 적극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로자가 작성 뭐 요청 없었는데요 이런 거 아무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사업자가 그러면 1인 이상 사업장이냐,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냐 라고 했을 때 가끔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보시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뭐 사업 또는 사업장 이런 식으로 5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금기법을 이렇게 쭉 보실 때 가끔 우리는 5인 안 되는 회사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한마디로 금기법에 있는 내용 준수 안 해도 되는 거네, 이제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근로자한테 교부해 줘야 되는 건 1인 이상입니다. 1인. 그래서 그 1인의 범위가 정규직 근로자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규직 근로자 없고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일용 근로자 매번 그냥 필요한 때마다 그렇게 한 번씩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도 그 일용 근로자랑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기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 근기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근로계약은 체결 또는 변경 시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근로계약 체결, 즉 처음 입사해서 이제 일 시작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에다가 또는 변경 시에, 그 말은 당초 작성한, 우리 처음 이제 입사할 때 작성한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때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중에 이제 대개 우리가 근로계약서 처음 입사할 때 작성해놓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임금이에요. 임금. 맞죠? 연봉액이 변경된다든지 월급여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임금액이 변경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매년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가끔 잘못 이제 이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근로계약기간이라고. 여기 보시면 우리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세요. 이 근로계약서, 이게 지금 화면이, 네. 이 근로계약기간이라고
그죠? 이 근로계약기간이라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23년 뭐 7월 1일부터 이렇게 계약서를 맺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연봉액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근로계약기간에 연봉액이 바뀌는 24년 7월 1일 이런 식으로 매년 작성하면서 이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매년 연봉 작성하는 연봉액이 변경된 그 연도로 해서 그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꼭 기억하세요. 근로계약기간하고요, 이 연봉 적용기간, 여기 나와 있는 연봉 적용기간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대개 그 연봉액이 변경되는 바람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 때문에 이 근로계약기간이 내가 당초 처음 입사한 날짜를 안 적고요, 연봉 적용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적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23년 예를 들어 7월 1일 이렇게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24년 7월 1일에 연봉액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작성한다라고 할 때에도 근로계약기간은 첫 입사한 23년 7월 1일자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근로계약기간과 연봉 적용 기간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은 말 그대로 근로에 대한 계약기간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세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이 근로계약기간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또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 이 날짜, 즉 종료 날짜가 없어요. 또는 빈칸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근로자는 처음서부터 만 60세까지 우리 정년, 그죠? 만 60세죠.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이 의미랑 여기 6번에 보시면 표준근로계약서에 임금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임금 적용 기간 또는 뭐 연봉이다 그러면 뭐 연봉 적용 기간 쓰시면 돼요. 하나 추가하셔도 돼요. 그러면 실제 내가 23년 7월 1일부터 24년 뭐 6월 30일 또는 이거 없어. 그러면 그냥 정규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임금 적용 기간 땡땡 23년 7월 1일부터 뭐 24년 12월 31일 이렇게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1년이 넘죠. 그죠? 그래서 되게 연봉제다 그러면 또 어떤 착각들을 하고 계시느냐. 연봉제다 그러면 1년 단위 계약이다. 그렇게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노동법 어디에도 연봉제는 뭐 연봉제라는 개념도 사실은 없고요. 연봉제는 1년 단위로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관행이에요. 관행.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1년 총 나의 임금액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연봉 적용 기간 또는 임금 적용 기간이 꼭 1년을 세팅해야 된다? 이거 우리나라 노동법에 없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회사는 매년 한마디로 연초에 매년 초에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해요. 그러면 뭐 23년 7월 1일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23년 뭐 12월 31일까지 책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4년 연초에 다시 연봉을 재협상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러기에는 너무 짧아 기간이. 그래서 그냥 1년 이상을 보자. 그래서 뭐 연봉을 최소 1년 이상인 이 기간으로 지급하는 거에 뭐 전혀 한마디로 우리 노동법상 문제되진 않는다. 단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의미와 연봉기간 또는
임금, 적용기간이라는 이런 의미를 좀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 근로계약서랑 연봉계약서를 이렇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작성을 해요. 그 말은 근로계약서 처음에 이렇게 작성이 이루어지죠. 임금 파트에 연봉계약서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하나 넣어요.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는데 그 연봉계약서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 하나 더 문구를 넣어요. 매년 연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 그냥 연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년 근로계약서 제작성 대신에 연봉계약서로 가름하는 거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가면 사실 이 장황한 나머지 내용은 거의 안 바뀌어요. 우리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늘 바뀌는 게 이 임금인데, 그럼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안 바뀌는데 늘 그 임금, 연봉액 때문에 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을 이렇게 다시 한다라는 게 좀 번거롭고 특히 이 부분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임금, 연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로 매년 작성해서 교부해 주는 걸로 근로계약서 제작성 교부한 걸로 보게끔 미리 당초 이렇게 내용이 딱 들어가서 작성을 해 놓으시면 그때는 근로계약서랑 연봉계약서를 좀 구별해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샘플이에요. 샘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한테 맞게끔, 그죠? 우리 회사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좀 조정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표준 근로계약서 이 7번 문구가 아주 조금 위험한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연차 유급 휴가는 5인이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쓰시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 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그 말은 5인이 안 되는, 만약 우리 근로자 3명밖에 안 돼요. 이런 회사,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그냥 연차 휴가 우리 법상 지급해야 된다라는 연차 휴가를 부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고 싶으면 줘도 돼요. 주고 싶은 거에 대해서 즉 회사가 안 줘도 되는데 굳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는 근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만약에 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원래는 연차 휴가 지급 의무가 없지만 계약서에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근로계약,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이 법보다 더 좋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계약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이 문구를 그냥 삭제하셔야 돼요. 연차 유급 휴가 땡땡 하고 없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근로계약 작성할 때에 좀 주의사항들 몇 가지 좀 꼭 좀 기억해서 그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근로관계 종료시인데요. 여러분들이 근로관계 종료를 할 때 사실상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면 이게 무조건 해고냐?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면 이건 해고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해고의 일단 정확한 정의를 볼게요. 해고는 우리 법에서 정의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사유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권고사직의 차이는 뭐냐? 자,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예요. 즉 해고는 회사 일방의 사유였다 그러면 권고사직은 바로 양쌍방, 즉 회사와
근로자의 양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인 즉슨 회사가 근로자한테 너 회사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때 근로자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동의 말 그대로 합의, 저도 나가려고 했어요 이러면서 오케이 하고 완전히 받아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양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해고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한테 너 회사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제가 왜요? 저 계속 다닐 건데요? 그럼 이 근로자가 지금 받아준 거예요. 회사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하자라고 얘기한 건에 대해서 근로자가 노 하고 안 받아준 거잖아요. 근데 다음날 와보니까 나의 책상이 없어. 이럴 때 해고, 즉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한 가지죠. 근로자가 오케이 받아줬냐 안 받아줬냐. 그러면 받아줬냐 안 받아줬냐는 그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고요. 그 종이 한 장이 바로 사직서입니다. 사직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우리 특히 소기업들 노무사한테 뭔가 계속 자문을 받고 이러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늘 두 가지 서류 꼭 챙기라고 하거든요.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그리고 나갈 때 반드시 사직서 받고. 근데 대부분 저희같이 이거 얼마 안 되는 이런 한 5-6명밖에 안 되는 이런 회사가 무슨 근로자한테 사직서를 받으며 이런 저희 대기업도 아니고 막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직서는 우리 법에 서면으로 반드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 말인 즉슨 이 근로자가 제가 어찌됐든 먼저 근로관계를 끝내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할 때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서, 또는 회사가 근로자한테 너 회사 좀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근로자가 네 저도 사직하려고 했어요 이러면서 받아줬을 때, 아시겠죠? 이럴 때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이 사직서의 양식이 서면이면 좋죠. 하지만 문자나 메일이나 이런 전자 형태 이런 걸로 충분히 본인의 사직의 의사가 있다라는 게 밝혀지는 그런 거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서면의 양식으로 뭔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우리 현행법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해고와 권고사직, 즉 회사가 먼저 근로자한테 너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을 꺼낼 때 이게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려면 이 근로자가 동의했다라는, 합의했다라는 이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꼭 서류가 아닌 어떤 그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없으면 그때는 근로자 입장에서 저 해고당한 것 같아요 이러고 주장을 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녹취 자료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가끔 말씀하시는데, 이 녹취 자료라는 것도요 진짜 어떤 앞뒤 뉘앙스를 다 이해하는 상황에서 들으면 그럴 수 있네, 뭐네 라고 어떤 식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 딱 대화문만 이렇게 들어봐서는 가끔은 이게 오케이라고 받아준 거야 아니면 안 받아준 거야 라고 헷갈리는 사안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입장에서 먼저 사직을 권했을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라는 사직서, 서면 형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자나 카톡이나 메일이나 이런 거로라도 어떤 사직의 의사를 분명히 오케이 했다라는 그런 거를 받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정당한 해고의 요건은요, 첫 번째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절차, 해고의 절차, 어떻게 보면 징계 절차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이때는 서면 통지예요. 서면 종이. 해고를 하시려면 사유도 정당해야 되고요. 여기서 대부분 다 걸러져요. 솔직히.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정당한 이유는 우리 노동법에서 판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니까 함부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진짜 근로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기책사유가 있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유에 있어서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좁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절차는 노동법엔 사실 절차 규정이 없지만 여러분들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이나 노조가 없는 회사는 아마 단체 협약이 없을 거고요. 그러면 10인 이상 사업장이다. 그러면 취업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취업규칙에 이 징계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절차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절차 규정 반드시 준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절차 규정 있으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있으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얘가 중요해요.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그리고 시기, 해고 일자가 언젠지를 알려줘라. 근데 언제 알려줘? 그 뭐로 알려줘야 되냐? 서면. 종이로 알려줘야지. 뭐 전자 우편인 이메일 또는 문자, 뭐 카톡 이런 우리 어떤 전자적 형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고법 판례 한두 개씩 아주 예외적으로 서면이 아닌 이메일 보낸 그 통지서가 유효한 걸로 판결난 사례가 한두 건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진짜 극히 예외적인, 아시겠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서면은 종이고요. 우리 실무에서 이 종이로 보내는 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근로자한테 이렇게 주기가 참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내용 증명으로 집으로 보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무에서 되게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이 내용 증명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해고 예고제도랑 예고수당, 제가 목차 소개할 때 잠시 말씀드린 건데 우리 근기법에는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30일 전에, 그래야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를 해줘야 이 근로자도 한 달 동안 다른 잡을 또 알아볼 거 아니냐. 그래야 어떤 생계 위협을 한마디로 당하지 않지 않냐. 이제 이런 법 제도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제 생긴 건데, 그래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돼요. 하지만 만약 30일 전에 예고가 안 될 때에는 그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해고 예고 수당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가끔 15일 전에 예고를 했으니 30일에서 15일 모자라네 이러면서 그러면 해고 예고 수당은 15일치만 주면 되겠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표현을 도안님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30일 전에 정확히 예고가 안 되잖아요. 하루라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20일 전에 예고하더라도 30일을 못 채웠기 때문에 결론은 20일 전에 예고하더라도 31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아니면 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31분 통상임금이라고 하니까 실무에서 대부분 한 달 급여, 이 한 달 급여 주면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즉 해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도 있죠. 이걸 해고의 예고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 자체는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예요? 또는 부당한 해고예요? 즉 부당한 해고라는 건 이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때 부당해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해고 예고 제도 자체는
정당한 해고든 부당한 해고를 가리지 않아요. 그 말인 즉슨 해고를 할 때 그 해고가 정당해 부당해 라는 거는 이걸로 그냥 따지는 거지, 실제 해고할 때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몰라요. 아시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다툼이 있을 때 서로 이제 다퉈보는 거지만, 자, 어찌됐든 해고를 하려면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든 부당한 해고든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해고 예고는 해야 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달치 급여 주면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 생각 절대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해고, 예고, 예외자가 있는데요. 이 말은 즉 30일 전에 해고, 예고 안 해도 돼요, 이 말이고요. 그 말인 즉슨 만약 30일 전에 예고 안 하면 지금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곧 이 말은 해고, 예고 수당 안 줘도 되는 거네요,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해고, 예고, 예외자에 해당이 될 때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 해고가 가능한 케이스예요. 그냥 즉시 해고해도 돼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즉 30일 전에 예고 또는 30일 전 예고가 안 될 땐 해고, 예고 수당을 주라고 했지만, 이 해고, 예고, 예외자에 해당이 될 때는 그냥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하는 것도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해고, 예고의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냐? 근속기간, 즉 입사한 지 3개월 미만인 자, 즉 3개월이 아직 안 된 자예요. 즉 회사 입사한 지 아직 3개월이 안 된 이 근로자, 대개 우리가 이런 근로자를 뭐라고 많이 얘기해요? 수습기간 등 경우에 수습 근로자예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말 그대로 한 수습 근로자, 수습기간 한 2개월 됐어요. 근데 도저히 근로자 안 되겠어. 그래서 따져보니 당장 사유가 정당한 해고 된대.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해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이 이 근로자 말고요, 또 한 사람의 근로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회사에 엄청난, 즉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친 사유, 그래서 근로자가 그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어떤 그런 중대한 기책 사유의 이제 샘플은 이제 우리 보통 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횡령이라든지 제일 이제 많이 드는 사례가 이제 그런 경우엔 바로 그냥 즉시 해고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에 되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았어요. 혹시라도 우리 회사에서 해고, 예고 수당 줄 거예요. 30일 전 예고가 안 돼서 그냥 해고, 예고 수당 줄 건데요. 이럴 때 이 해고, 예고 수당은 우리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즉 소득의 종류가 되게 한 달치 급여 더 나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은 특별 상여금 아닌가? 라고 해서 근로소득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근로소득 아니고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받는 금품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셔야 되고, 우리 국세청 예규에서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고, 예고 수당 명목으로 지급을 하실 때는 이때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된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